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가해 운전자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떠난 고 윤창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열린 어제 가해 운전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사고 발생 48일 만입니다.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사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바로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사고가 났었을 때 운전자가 0.18일에 거의 만취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두 사람을 사고를 일으켜서 결국에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워낙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 것으로 봅니다. 네, 피해자 윤창호 씨가 끝내 숨졌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처음부터 일반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상해를 입은 정도였다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험운전 치사죄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법정형으로는 위험운전 치상과 비교했을 때 치상이 10년 이하고 치사 같은 경우 1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과거에 음주운전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을 때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운전을 신호를 위반을 수차례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추월을 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에 비쳤을 때는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법정형이 1년 이상이고 거기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한 4년 6개월 가량을 기본형으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무겁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감형이라도 된다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기본적으로 4년 6개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범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과 합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좀 합의를 못하더라도 좀 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을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많이 그동안은 좀 집행유예로 빠졌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한 4천여 건 가량 위험운전 치사 합쳐서 4천 건이 적용이 됐는데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한 7% 남짓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낮다, 집행유예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죠, 국민들 사이에. 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40만 명을 벌써 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윤창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첫째는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자체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현재는 0.05% 이상을 음주 측정했을 때 나왔을 때 음주운전을 보고 있는데 그걸 0.03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아예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으로 무겁게 가중을 하자. 법정형 자체가 높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처벌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삼진아웃죄라고 해서 세 번째 음주운전을 걸렸을 때는 이건 좀 가중처벌한다. 그 얘기는 두 번까지는 가중처벌의 기준을 삼지 않고 거의 초범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바로 두 번째부터 가중처벌을 하는 쪽으로 바꾸자라는 것들이 묶어서 이제 통틀어서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이 같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이 윤창호법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실제 이제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행안위에서 적용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고 이제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0여 명 가량이 여기 발의에 참여를 했고 또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쟁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특히 연내 통과 가능성은 좀 많이 높습니다. 다만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실제로 5년 이상을 적용할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처음부터 고의로 사람을 해치려 한 경우와 어쨌든 결과적으로 과실에 의해서 결과가 중요했을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5년보다는 조금 조정이 돼서 현재 1년보다는 높게, 5년보다는 낮게 한 3년 정도에서 어떤 중도에서 좀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윤창호법이 통과될 경우에 윤창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를 이제 죄하고 형벌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그 원칙 중에 하나로 형벌 불소급이라는 걸 합니다. 형벌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무겁게 처벌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걸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진 건데 나중에 이 벌을 더 무겁게 처벌을 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거는 또 너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강하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알지만 법 원칙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법을 대상을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경우에는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너무 깨진다는 취지로 도입하고 있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겨가면서 운전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즘 높고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그러다가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쭉 계속해서 보여준 거죠. 당시 한 1000명가량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해당 숙박업소를 경찰이 방문을 해서 검거를 한 사건인데 결국 0.08 정도로 면허 정지 수준의 어떤 음주 상태였었고요. 또 같이 동승했던 사람의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결국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주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주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게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몇 번 정말 몇 년째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빨리 바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